귀멸의 칼날 3기 도곡마을 편의 주역이자 귀살대 9명의 주 중 하나인 하주, 토키토 무이치로. 그는 어린 나이에 검을 잡은 지 고작 2달 만에 주의 자리에 올랐을 정도의 천재입니다. 과거 사고의 후유증으로 기억을 잃었었지만 도곡마을 편에서 기억을 되찾게 되는데요. 과연 그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는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간디 채널의 귀멸의 칼날 이야기 무이치로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나이 향년 14세, 키 160cm, 본명 토키토 무이치로, 일륜도 흰색, 안개의 호흡. 무이치로는 허리까지 내려오는 장발을 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론 흑발이지만 끝으로 갈수록 민트색이 퍼져나가는 특이한 머리색을 지녔습니다. 통상적인 귀살대 제복보다는 조금 더 헐렁한 귀살대 제복을 입습니다. 이유는 전투 시 자신의 관절 움직임을 가려 자신의 공격 궤도를 상대방에게 숨기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무이치로는 생기가 없는 죽은 눈을 하고 있으며 표정 변화도 거의 없는 편이고 평소에도 멍 때리면서 딴 생각을 합니다. 또한 특유의 싸늘한 표정과 함께 상대에게 툭툭 독설을 뱉는 장면이 자주 나올 정도로 상당한 독설가입니다. 공감 능력이 결여된 수준의 팩트 폭행은 기본이고 교코와 싸울 때 엄청난 입대를 보여주었으며 사교성도 좋지 않아 다른 주들과도 썩 친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무이치로가 상대에게 관심이 없어서 그렇다 보니 그냥 저런 애구나 하고 마는 느낌으로 다른 주들도 특별히 무이치로를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무이치로 역시 다른 주들과 같이 탄지로와 네즈코의 조합 재판이 열렸을 때 등장합니다. 하지만 혼자 하늘을 올려다보며 딴 생각을 하면서 카마도 남매에 대해선 일말의 관심도 없었으나 흥분한 탄지로가 우부야시키의 말을 끊자 조약돌을 연발 맞춰 기절시킵니다. 이후 랭고쿠의 사망 비보를 들었을 때도 무덤덤한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무이치로는 도곡마을 편에서 자신의 수련을 위해 요리이치 영식과 훈련하려 했으나 무려 300년이나 전에 만들어진 인형이라 가동하면 반드시 고장날 뿐더러 특수한 기술로 만들어져 수리가 어렵다며 열쇠를 갖고 있는 소년과 티격태격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주변을 지나가던 탄지로가 무이치로를 제지했지만 무이치로는 그대로 탄지로를 기절시키고 코테츠에게서 인형 가동을 위한 열쇠를 가져갑니다. 이후 무이치로는 요리이치 영식과 대련합니다. 정신을 차린 탄지로는 무이치로와 인형의 결투를 보면서 무이치로의 엄청난 검술 실력에 감탄합니다. 무이치로는 인형의 팔 하나를 날려버렸지만 전투 중 자신의 검이 부러져 버려 인형이 쥐고 있던 검을 대신 가져갑니다. 무이치로에게 열쇠를 빼앗겨 단단히 삐친 코테츠는 자신을 도와주려 했던 탄지로에게 요리이치 영식과의 수련을 시켜줍니다. 며칠 후 무이치로는 수련이 끝나고 자고 있던 탄지로에게 자신의 담당 대장장의 위치를 물어봅니다. 탄지로가 위치는 모르지만 함께 찾아주겠다 하자 무이치로는 순수하게 놀라면서 왜 굳이 같이 찾아주려 하느냐고 묻습니다. 이에 탄지로는 남을 위해서 하는 일은 돌고 돌아서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 답하자 작중 처음으로 무이치로의 눈에 생기가 잠시 돕니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상현사 한탱구가 침입합니다. 카마도 남매의 협공으로 한탱구의 목을 베었지만 분리된 신체에서 2마리의 도깨비가 분열했고 한탱구의 분신 카라쿠가 강풍을 일으켜 무이치로를 멀리 날려버립니다. 멀리 날아간 무이치로는 다시 돌아가려다가 도깨비에게 쫓기고 있는 코테츠를 보게 됩니다. 마을 전체가 공격당할 수도 있고 촌장이나 기술자들을 우선으로 지키는 게 맞지 않나 잠시 고민했지만 직전에 탄지로와 나눴던 대화가 떠올라 발걸음을 멈추고 코테츠를 구해주게 됩니다. 이후 코테츠가 카나모리와 하가네즈카를 구해달라고 애원하자 그쪽으로 향합니다. 먼저 카나모리를 구하고 하가네즈카가 있는 오두막에서 상현 5, 교코를 만나게 됩니다. 교코는 자신의 작품이라며 대장장이들의 시체로 만든 대장장이의 단말말을 무이치로에게 보여줍니다. 보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분노한 무이치로는 곧바로 항아리로 피신하는 교코를 보며 목을 베이면 죽는 도깨비임을 확신합니다. 하지만 교코는 곧바로 코테츠와 카나모리를 공격했고 무이치로는 그들을 지켜주려다가 온몸이 가시투성이가 됩니다. 심지어 교코의 바늘에는 독이 묻어 있었고 이후 교코의 혈기술에 당해 무이치로는 물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무이치로는 물감옥을 가르고 나오려 했지만
이전에 요리이치 영식과의 대련에서 검이 부러지면서 인형이 쥐고 있던 낡고 무딘 검을 임시로 쓰고 있었기에 뵐 수 없었고, 물속에선 호흡이 불가능해 포기하려던 찰나 코테츠가 구해주러 옵니다. 하지만 코테츠는 무이치로를 구하려다 급소를 찔렸고, 코테츠는 그럼에도 도망치지 않고 물감옥 내부로 공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그 덕에 무이치로는 호흡을 사용해 물감옥에서 탈출했고,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힘을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반점을 각성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무이치로는 잊어버렸던 자신의 기억을 되찾게 됩니다. 과거 무이치로에겐 유이치로라는 쌍둥이 형이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여의고 단둘이 나무꾼 생활을 하던 중 오부야시키의 부인 아마네가 찾아왔습니다. 아마네는 형제에게 최초의 호흡 창시자의 자손임을 알려주고 검사가 되지 않겠느냐는 제의를 하자, 무이치로는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검사가 되자고 했지만 유이치로는 이용만 당할 뿐이라며 무이치로를 혼냈습니다. 형제는 서로의 견해차 때문에 거의 말도 섞지 않을 정도로 사이가 소원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고, 문을 열어두고 자던 중 도깨비가 침입합니다. 형이 도깨비에게 공격당하자 엄청나게 분노한 무이치로는 그 어린 나이에 도깨비를 상대로 일륜도도 없이 바위와 나무, 도끼 등으로 해가 뜰 때까지 구타하고 잡아버립니다. 무이치로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지만 유이치로는 허공을 바라보며, 무이치로는 자신과 달리 마음씨가 착한 아이고 타인을 위해 무한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아이라며 제발 동생만큼은 구해달라고 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이치로는 결국 숨을 거두었고, 무이치로는 가족을 잃은 충격과 전투의 후유증으로 기억을 잃어 현재의 무감각한 성격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교코는 하가네즈카와 카나모리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무이치로는 곧바로 교코 쪽으로 이동했고, 이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공격했지만 날이 예리하지 않은 낡은 검으로는 교코의 문어 다리를 벨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카나모리가 무이치로의 새 검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검을 받고 순식간에 문어 다리를 베고 탈출해 새로 벼려준 검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하고 본격적으로 교코와의 전투에 돌입합니다. 무이치로가 안개의 호흡으로 교코의 공격을 무력화하자 교코는 항아리에서 나와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무이치로는 아무리 대단한 공격도 맞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명대사를 날려주고, 무이치로가 만들어낸 안개의 호흡 고유의 형, 제7형, 몽롱을 사용해 교코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전투가 끝나고 무이치로는 탄지로에게 향하려 했지만 신체에 독이 퍼지면서 거품을 물고 쓰러집니다. 그 순간 분명 교코에게 급소를 공격당했지만 가슴팍에 품어뒀던 렌고쿠의 코등이 덕분에 목숨을 건진 코테츠가 다가옵니다. 무이치로는 렌고쿠의 코등이를 보고 어린 자신을 잘 챙겨주던 렌고쿠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며 기존의 무심했던 성격과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쨌건 무이치로 일행은 탄지로 쪽으로 향했고, 마침 탄지로는 한탱구를 베기 위한 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무이치로는 하가네즈카가 연마하던 검을 빼서 탄지로에게 던져줍니다. 덕분에 탄지로는 상현사 한탱구의 목을 베는 데 성공합니다. 상현과 대치했던 무이치로와 칼로지는 조합회의에 참가했고, 반점 발현을 경험한 무이치로가 반점의 조건에 대해 설명해주고, 네즈코가 태양 아래 설 수 있는 도깨비가 되었기에 네즈코를 노리는 무잔의 침공을 예상하면서 무장과의 대규모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무이치로 역시 귀살대의 합동 강화 훈련에 참가합니다. 이후 우부야시키가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 무잔을 끌어들였고, 모든 주가 모여 일제히 무잔을 공격했으나 무잔은 귀살대를 자신의 본거지인 무한성으로 끌어들입니다. 모든 일행은 나키메의 혈기술로 각각 다른 장소에 보내졌는데, 무이치로는 하필이면 상현 1, 코쿠시보 앞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처음엔 코쿠시보의 위압감에 짓눌렸고, 코쿠시보가 자신의 조상임을 알자 당황했지만 곧바로 마음을 다잡고 공격합니다. 무이치로는 기술을 연거푸 쏟아부었지만 코쿠시보가 여유롭게 회피하면서 감상을 남기자 곧바로 반점을 발현하고 공격합니다. 이에 코쿠시보도 응수하자 무이치로는 한쪽 팔이 잘리고 기둥에 박혀버립니다. 지원으로 온 겐야가 순식간에 당하고, 이어서 사네미와 교메이가 나타나 격전을 벌이는 사이 무이치로는 벽에 박힌 칼을 뽑아냅니다. 이후 겐야에게 코쿠시보의 머리카락과 칼을 가져다주고 코쿠시보에게 당할 뻔한 사네미를 구해줍니다. 그 후 무이치로가 순식간에 코쿠시보의 품에 파고들어 코쿠시보의 허리에 칼을 박아넣고, 겐야는 코쿠시보에게 총을 쏴서 혈기술을 전개해 움직임을 봉쇄합니다.
타이밍 맞게 교메이와 사네미가 돌격했으나 궁지에 몰린 코쿠시보가 전신 발도를 해 겐야와 무이치로를 갈라버립니다. 무이치로는 이 뒤에 무잔이 남았기에 교메이와 사네미를 살리기 위해 검을 끝까지 놓지 않았고 그때 자신의 일륜도를 혁도로 만들어냅니다. 겐야 또한 혈기술로 코쿠시보의 피를 대량으로 흡수해 코쿠시보의 움직임을 봉쇄시켰고 그 틈에 교메이와 사네미가 코쿠시보의 목을 팹니다. 코쿠시보는 집념만으로 죽음을 극복해 머리를 재생시켰지만 사네미의 검에 비친 자신의 괴물같은 모습을 보고 모든 의지를 잃어 자멸해버립니다. 무이치로가 만들어준 그 찰나의 틈 덕분에 코쿠시보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했지만 양손이 잘리고 두동강난 무이치로는 눈도 감지 못한 채 숨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형 유이치로의 혼백을 만나 서로의 진심을 전하고 함께 이승을 떠납니다. 무이치로는 안개의 호흡을 사용합니다. 일륜도 고유의 색은 흰색이며 안개의 호흡은 바람의 호흡에서 파생된 호흡이지만 다른 파생 호흡들과는 달리 5개의 개파 호흡과 비슷한 역사를 지녔다고 합니다. 마치 안개처럼 느껴질 정도로 짧고 간결한 일격을 빠르게 퍼붓는 형태의 기술이 많고 상대에게 돌진하지 않고 조용히 흐르는 듯한 움직임이었지만 순식간에 예리하게 베어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개의 호흡에 당한 도깨비들의 소감에선 검술보다도 오히려 무이치로의 싸늘한 눈빛이나 특유의 독설 때문에 울거나 화를 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이치로는 탄지로보다도 어린 나이에 검을 잡고 고작 2달 만에 주가 되었을 정도로 검술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습니다. 작중에서 신체의 전성기는 약 21세에 온다고 하는데 무이치로는 겨우 14살에 불과해 발육이 진행 중이었기에 신체 능력보다는 검술과 기술을 연마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신체 능력이 다소 떨어져 보일 수도 있지만 말이 그렇다는 거지 탄지로를 완력으로 압도하는 모습이나 당시 고작 11살짜리 아이가 밤새도록 도깨비를 때려잡았다는 과거를 통해 겉으로 드러나지만 않을 뿐 범상치 않은 피지컬을 보유했습니다. 무이치로는 다른 주들과 달리 상현 5, 교코를 단독으로 토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보통 상현 하나를 대적하기 위해선 주인공 일행과 주가 함께 분투하는 식으로 전개됐지만 오직 무이치로만이 전투 후 신체 결손조차 없이 단독으로 고참 상현 도깨비를 격파했습니다. 또한 최종장에서 무의 지고의 경지라고 여겨지는 내비치는 세계를 터득해 코쿠시보의 공격을 뚫고 검을 찌르는 모습을 보여줬고 상하반신이 분리되어 죽기 직전의 상태에서도 순수 악력만으로 혁도를 발현시켰을 정도로 작품 세계관 내 모든 등장인물을 통틀어서 손꼽힐 정도의 잠재력을 가진 인물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작중에서 등장한 안개의 호흡 기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형, 수천원하, 검을 수평으로 세워 날카롭게 찌르는 기술입니다. 제2형, 8겹 안개, 단숨에 사방으로 짧은 참격을 8번 가하는 기술입니다. 제3형, 하산의 물보라, 안개를 걷어내는 듯한 고속 회전배기로 상대의 공격을 전부 튕겨내는 방어 기술입니다. 제4형, 이류배기, 흐르는 듯한 몸놀림으로 순식간에 돌진해 신속하게 상대를 올려배는 기술입니다. 제5형, 안개 구름바다, 돌진하면서 빠른 속도로 전방위에 연격을 넣는 기술입니다. 대량의 안개가 일대를 뒤덮는 듯한 움직임이라고 합니다. 제6형, 달의 하소, 높게 뛰어올라 하단에 수많은 참격을 가하는 기술로 광범위한 면적을 안개로 감싸듯이 베어낸다고 합니다. 이 기술로 교코의 물고기 1만 마리를 전부 베었습니다. 제7형, 몽롱, 무이치로가 만들어낸 고유의 형으로 모습을 살짝 드러낼 때에는 느리게 움직이다가 다시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여 모습을 숨기는 식으로 움직임에 완급을 주면서 잔상을 만들어 상대를 교란시킵니다. 이후 상대가 예상 불가능한 타이밍에 일격을 가하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내비치는 세계를 통해 기척을 감지하는 코쿠시보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귀멸의 칼날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주가 되었고 최종장에선 동료들을 위해 목숨을 희생한 무이치로.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혁도를 자력으로 발현시켰을 정도로 최고의 재능을 가진 인물 중 하나일 뿐더러 끊임없는 노력까지 하는 무이치로가 신체적으로도 전성기를 맞이했다면 얼마나 더 강력한 모습이었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저희는 간디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